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 장 개장 7분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오늘 호가 상황에서는요. 코스피가 0.5%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2390.87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고요. 하루 만에 반등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58% 오름세로 5거래일 연속의 상승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0.6%가 오른 807선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코스닥이 800선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목표가 달성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의 HPSP.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이 종목 2차 목표가 도달 알려드렸는데요. 어제 또 한 차례 급등하면서 58.62%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3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또 호가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요. 28,000원 제시하는데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조정받으면 5일선 부근에서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건 괜찮은데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출발하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계속적으로 홀딩하자.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4차 목표가가 나갑니다. 28,000원 HPSP 경제적인 해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ST가 좀 진입하고 있긴 하지만 고압 어닐링 장비 기업입니다. 이어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님 종목 보여주시죠. 예, LNF입니다. 네. LNF는 요즘에 한참 날아가는 에코프로 BM과 함께 양극재 2대 대장주인데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잘 가는데 LNF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죠. 지금 테슬라하고 하이니켈 양극재 계약된 건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에 계약 금액이 3조 8천억이나 됩니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직접 납품을 하는 건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한번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모멘텀이 많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고요. 이외에도 지금 이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그동안에 상당히 좀 이제 많이 기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재 목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50%, 그리고 SK온의 20%, 나머지의 30% 요렇게 지금 이제 회사 올해 목표고요. 무난하게 이렇게 고객사 다변화하는 부분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59%,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39%로 고성장이 쭉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은 22배 정도인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44배 정도가 나와요. 이거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많이 날아갔던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매기가 없었던 부분이 어떤 순간에 체인지가 되게 되면은 이제 LNF가 양극재 쪽에서 다시 끌어올리기가 시작이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목표가는 이번에 나왔던 박스권의 어깨 부분입니다. 25만 원 잡도록 하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에코프로 BM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결국에 상승 마감하면서 양극재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LNF의 바통 이동할 가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장 올해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절반의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25만 원 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LNF 현재 동시호가에서 보합권입니다. 22만 4,50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는 OLED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낸대양 HCD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프리커서 라인업 확대 및 2차 전지 전에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2차 전지 이쪽 소재 매출 증가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기업 가치도 재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21선에서 잠시 무너졌지만은 이때 바로 회복하는 모습,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2차 전지의 전해액의 신규 진출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사업으로도 진출 가능성 있다고 보고 진출 이미 했나요? 예, 이미 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시초가 이하의 매수가를 권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18,2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는 또다시 IT 계열로 또 신기수 전문가는 배터리 양극재 종목 봐주셨는데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게임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5.6%까지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의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무더기 판호 발급에 이어서 3개월 만에 또 판호 발급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는 넷마블, 넥슨게임즈, 데브시스터즈인데요. 오늘 주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관련한 어떤 컨텐츠주의 매기 확산도 좀 호가 상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3%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이 눈에 띕니다. NC소프트까지 가담하면서 3%의 플러스 39만 원 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150 기업 가운데서는 넥슨게임즈가 21.9%의 급등 17,900원 선이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5%, 컴투스가 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HP, SP 6%, 무상증자 그 이후에 주가 탄력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 24,800원 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 바이오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IT까지 3% 내외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1일 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는 UBS의 CS 인수 소식이 반영됐는데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간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나온 것인데요. 다만 중소은행발 유동성 우려감은 여전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간밤에 50% 가까이나 또 급락을 하면서 월가에서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 여전히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금융 불안이 연준의 가파른 긴축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3월 FOMC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추가적인 뱅크런을 막아야 된다라면서 예금자 보호 조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탄력을 제한시켰고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03달러 선 아래선까지 내려서는 모습, 유가가 일부 반등을 하고 금값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다만 유가는 아랫꼬리 또 금값은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장했고요. 양대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낙폭 이상의 반등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0.76%가 오른 2397.3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선 언저리까지의 이 회복이 사실 최근 들어선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장 어떨지 지켜보시고요. 코스닥에서는 5거래일 연속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0.62%, 0.58%가 상승하면서 806.8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180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매도 외국인 쪽에서 가리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수 60억 원어치 지금 사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이틀째 순매수 120억 원어치의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이틀 연속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424억 원, 기관 쪽에서 48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484억 원어치의 매수로 이틀 연속의 개인 쪽 코스닥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보시면 오늘 코스닥에서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역시도 매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차익 쪽에서 매수 수폭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115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437억 원어치의 보다 큰 매도로 출발하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1305원 선에서 출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제한적입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일단 오늘 전기 가스 업종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현재 0.7%가량 하락하면서 한국전력이 1% 조정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쪽에서 보시면 비금속 광물 업종이 1.7%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케미칼 2%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운송장비, 서비스 업종, 운수 창고, 제조업종, 통신업종, 전기전자 나란히 0.6에서 1%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30위권 내에서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2.4%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25만 3천 원 선에 나타나고 있고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에서 포항 쪽에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까지 1.5%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같은 배터리 계열들 자동차까지 1%의 상승, 카카오와 SK 하이닉스도 1%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중반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융주나 KTNG가 약보합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 제약주의 상승세, 바이오주의 오름세가 눈에 띄는데요. HLB 3%, 셀트리온 제약, 케어젠, 알테오젠, 그리고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까지 오늘 바이오 게임주가 2%에서 3%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동향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전체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쪽의 대형주 1, 2위가 지금 상승권에 있고요. SK 하이닉스까지 3위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1위, 2위에서 한 20위 정도까지가 거의 다 상승권입니다. 코스피 쪽이 오늘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수를 보니까 또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네요. 코스닥의 1, 2위인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오늘 이제 매물을 좀 맞고 있는데, 오늘 쭉 뻗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좀, 지금 좀 이제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요즘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눌릴 적에 지수를 대신해서 지금 잡아주는 쪽이 바이오 쪽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이쪽이 지금 올라가 주면서 알테오젠이라든가 시총 큰 종목들 요즘에 반등이 좀 나왔고, 그래서 바이오 쪽도 지금부터는 좀 이제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쳐다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 좀 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등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 활발한 장세라기보다는 코스피에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장세 정도 연출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제 장세는 저는 그 2차 전지의 어떤 강함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시켜준 장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는 꼭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아니라도 소재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씩 좀 올려주는 장세고, 제일 강한 쪽은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데 오늘은 게임 쪽이 제일 탄력있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음봉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 데브시스터즈는 급등입니다만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항상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면 추가로 좀 보면은요, 오늘 조선주들도 괜찮아요. 대구조선해양도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한 2% 정도 상승.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도 2% 정도 중반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가 상승하니 이쪽에서 지수만큼 상승은 안 하지만 시장 버텨주고 빠지지 않게 버텨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 종목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태양광 업체들이 오늘 좀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아까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명에너지가 10% 정도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OCI도 소폭 강세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 정도 강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게임주 말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판호 발급 5개 회사에서 발급받았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3개입니다.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넥슨게임즈. 특히 지금 데브시스터즈는 오늘 같이 또 증권사 리포트 같이 겹쳐서 나와가지고 오늘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포스코 케미칼이 6%까지 탄력을 키우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이 9.66%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게임주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되겠죠.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외자 판호 27개 이번에 발급되면서 어제 밤에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내 게임사 가운데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넷마블의 7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이 3게임 상장사 가운데서 판호 발급이 나오면서 오늘 게임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 호전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판호 발급 때문에 이제 모멘텀을 받는 부분들, 저는 이제 이게 단발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게임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에 좀 나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간에 게임주들은 로봇이나 AI에 밀려가지고 NC소프트도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매기가 좀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로봇이나 AI 주들을 더 끌어올릴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차기 대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은 차기 대안 중에 유력한 섹터가 게임주라고 보고 있고, 게임주는 계속 신장 모멘텀이 유효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때 다들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게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판호 건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신장 모멘텀도 작동을 할 거고요. 거기에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는 주가를 또 이제 반등시키기에도 유리한 이제 국면으로 가격 메리트도 시장 대비해서 있다 보이기 때문에 게임주는 저는 NC소프트도 괜찮고요.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은 저는 조이시티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또 판호 받은 넷마블도 저는 더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가지고 제일 기본은 신장 모멘텀 그리고 이런 이제 판호권 관련해가지고 계속 살피시면서 게임주 투자는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네, 중국의 판호 발급이라는 이슈가 게임주의 투자 심리와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게임주 가운데서는 이 밖에도 크래프톤 5%, T3라는 종목이 12%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룽투코리아, 넷마블, 드래곤플라이, 조이시티, 크래프톤, M게임, 네오위즈 일제히 4%에서 9%까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 또 엔터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큐브엔터가 6%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 같은 음원주, 또 하이브, 와이즈 플러스 등이 3%에서 5% 상승하면서 중소엔터사와 또 YG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YG 엔터는 오늘 또 증권사 분석이 나왔어요. 최원주 전문가님. 뭐라고 나왔나요? 제가 오늘 못 봐가지고. 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재계약에 대해서 미정이거든요. 근데 상반기는 일단 실적이 담보된다고 보네요. 일단은 실적으로 따지면은 하이브, SM, JYP, YG가 이제 4대 엔터인데 실적이 YG가 재무 안정성은 제일 떨어지죠. 그러나 최근에 주가 흐름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그런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이런 차트의 흐름에 맞춰서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많이 올랐을 때, JYP나 SM. 하이브도 거의 밑에서 저가에서 10만원에서 거의
100% 더블 올랐죠. 20만 원 근처까지 올랐는데 제일 좋다고는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중소형 엔터사들보다는 역시 이 4개사 SM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JYP나 하이브나 그다음에 YG 엔터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요. 가격 메리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G 엔터가 뭐 제일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재무 안정성은 JYP하고 SM인데 SM은 조금 당분간 좀 제외하고, 그럼 JYP 괜찮고, 하이브는 일단은 뭐 뉴진스도 지금 반응이 괜찮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 트레이딩 권하고 싶어요. 빠지면 사고 역시 오르면 팔자, 하이브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역시 트레이딩 관점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M은 11만 원 선에서 지지력 보여주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도 SM은 제외하시고 엔터주 보시겠어요? 일단은 S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뭐 매각건이라든가 뭐 인수권 관련해 가지고 좀 그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제 급락을 좀 한 부분이 있어서 매물대도 많이 쌓였고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나설까 하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좀 나서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설까 하는 좀 그런 물음표가 좀 있기 때문에 SM은 조금 저도 이제 좀 보류하는 형태고, JYP도 좀 많이 빠져 있고요. YG도 많이 빠져 있는데, YG의 블랙핑크 계약권은 저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블랙핑크 멤버가 뭐 엄청나게 많은 멤버도 아니고, 지금 블랙핑크 한창인데 솔로 활동으로 하겠다라고 전환했을 적에 오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지금 블랙핑크 내에서 계약 조건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또 상반기 때까지 블랙핑크의 지금 그 콘서트는 지금 계속되는데 5월달까지 계속되는데 지금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는 정말 너무너무 그 호황으로 좀 잘 되고 있어서 그게 받쳐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YG 엔터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JYP 엔터는 요번에 이제 고점은 일단 한번 나온 것 같아요.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또 매물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3사 중에서는 YG 엔터가 지금으로서는 접근이 제일 용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 쪽에서는 인수합병을 거듭하면서 한국판 디즈니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SM의 또 시너지도 지켜보시고요. 여타 엔터주에 대한 관심 알아봤습니다. 오늘 꼼비가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3%로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SAMG 엔터도 좀 탄력 보였다가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캐리소프트가 상승 탄력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제로투세븐이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1%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난임 부부에 대해서 전액 지원한다라는 윤석열 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서울시는 일단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한다는 이슈가 이전에 나왔었거든요. 테라젠 이텍스가 관련해서 움직였었는데 오늘 음봉 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가 오늘 고점 경신하면서 9%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연우도 오늘 큰 폭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화장품주의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죠? 어제는 뭐 코스맥스라든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토니모리 뭐 이런 쪽에 약간 좀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화장품 주식인데 좀 큰 대형주가 좀 상승을 했다면, 오늘 이제는 연우라든가 에이블 CNC, 어제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오늘 이런 쪽에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우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용기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리고, 뭐 어떻게 본다면 생산을 많이 한다면 용기 많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실적 개선은 뭐 따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에이블 CNC도 뭐 색조 화장품 만드는 대로 알고는 있어요. 저는 여전히 뭐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쪽에 마스크 해제가 주요 원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차마 좀 벗질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벗으셔도 됩니다. 미세먼지는 조심하시고요.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 어제 회사 측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과거 사건의 조사 연장선 상이다,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어제 낙폭 축소가 일어났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은 일단 하락 전환하고요. LNF가 3%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터리주 가운데서 원통형 쪽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아까 포스코 그룹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통형 가운데서 TCC 스틸, 상신 EDP 3에서 5% 상승이고요. 폐배터리가 2, 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체 가운데 이수화학과 한농화성이 4%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탑 머티리얼은 1%로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장에 또 고점 경신하면서 9%까지 랠리 펼쳐주고 있고요. 탑 머티리얼은 오늘 탄력은 제한적입니다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주 동향 알아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쪽에는 당분간은 이제 신고가 내기보다는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행보권을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이제 물량들이 어디로 들어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LNF 말씀드렸습니다만 LNF라든가 또 요즘에 보면 이제 PNT가 또 조정 한번 받았다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첨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리포트들이 엇갈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첨보도, 좀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올 것 같고, 전해질 쪽에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본업 부분에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지만은, 이제는 이차전지 쪽의 성장성 얘기되면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고체 쪽에도 요즘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미래컴퍼니가 원래 대장주였는데, 한참 쉬다가 오늘은 이제 9% 정도 또 올라갑니다. 이쪽도 쉽게 꺾이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등락이 큰 횡보 정도를 할 걸로 보여요. 저는 이제, 이차전지 쪽에는, 많이 올라온 종목대로 단기,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단기 접근했으면은 상당히 좀 단기간 내에 수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드롤라운 쪽에는 드롤라운 쪽대로 선침에 가능한 그런 섹터가 계속해가지고 이차전지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PNT 대보 마그네틱 쪽도 3에서 4% 상승 기록하고요. 어제 배터리 장비 쪽도 좋았는데요. 오늘 PNT의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도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포스코 쪽이요. 포스코 쪽에는 양극재 쪽에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좀 갖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저는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양극재 쪽의 매출이 완전하게 지금 매출 인식이 좀 되는 구간까지는 30만 원 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걸로는 봅니다만은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을 거다. 계속 최소한 박스권은 갈 거다 보고 있고, 포스코 엠텍 쪽에는 아무래도 리튬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쪽이니까 오늘 리튬 관련주도 또 움직이거든요. 금양도 지금 7%가 올라가고 있고, 미래나노텍도 9% 올라가고 있고,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타면서 포스코 엠텍도 한 번 더 가는 걸로 보여요. 근데 포스코 엠텍은 저는 이제 상당히 좀 투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예상하기보다는 어떤 테마주의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가운데서는 아스타가 사우디에서 투자 유치가 임박했다는 이슈로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대부 시스터즈가 다시 한번 양봉 전환하면서 25% 가까이까지 탄력 붙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급값의 상승이 일어났는데 우리 기술 투자나 엘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의 1% 내외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금융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또 반도체 IT주, 대형주 동향을 마지막으로 최원주 전문가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CS 쪽에서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채권 상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는 중소은행 쪽의 뱅크런 우려도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은행주 쪽의 영향은 지금 제한적인가요? 그렇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스템 붕괴로까지 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관치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지역은행 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손 충당금 더 쌓아라. 위기에 대비해서 네. 더 쌓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더 쌓으면 배당이 줄어들어요. 주주 환원 정책이야. 기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융주
CEO들이 주주환원 정책 펼치겠다고 했는데 배당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가지고 그게 이 주가엔 지금은 이제는 뭐 조금 더 미칠 영향은 있어요. 뭐 그동안 금융주를 투자를 한다, 은행주를 투자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을 보고 많이 하잖아요. 중간 배당, 분기 배당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조금 감안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더 빠지면 아니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 구간은 저는 있다고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배당을 덜 줄 수도 있다는 거,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장의 또 관련 은행주의 하락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 은행주들 전체적으로는 1월의 저점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금융지주가 좀 매일 양봉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IT 관련주 가운데서는 SNS텍과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달러화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에서 저항을 겪으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워낙 강세 출발한 모습이죠.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은행의 유동성 위기 우려 완화에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4원 90전 하락한 1,305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식이 은행 시스템 우려 완화에 어떤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UBS와 CS는 UBS를 존속법인으로 CS를 30억 스위스 프랑, 미달러로 약 4조 2천억 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위스 증시에서 UBS 주가는 1.26% 상승을 했고요. 뉴욕 증시에서 UBS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역시도 3.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41% 하락한 103.28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302원 9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2원 9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10원 10전보다는 약 4원 6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현재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환율은 하락해서 1,304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환율은 1,3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FOMC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경계심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300원 초반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외국인의 매매 동향 그리고 위안화에 연동이 되는 그런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 예상 밴드는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네, 오늘 환율은 1,300원 초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00원에서 1,307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있지만 1,300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예상합니다.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둔 경계 심리가 1,300원을 지지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중 위안화 흐름 보면서 오늘장 원달러 환율 1,300원에서 1,307원 선의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전략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저는 계속해가지고 시장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이번 FOMC 때 파월이 엄청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못할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가령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쪽에 이제 금융 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니냐, 또 목표치를 낮추는 거 아니냐, 하반기 때 금리 인하 되는 거 아니냐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여전히 일단은 그 다음 달에 고용보고서 발표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그 미국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달러 수업 부분의 경매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바꿔버렸죠. 이거는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가지고 뭐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스왑 경매요.
네, 이런 부분들로도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군요.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들 가운데서 또 하나를 배워갑니다. 달러 수합 경매를 더 자주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최원재 전문가님은 화요일장의 전략 어떻게 세우실까요? 제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구간에 들어섰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 뭐 그렇게 그 지수의 급등까지는 저는 보고는 있지 않아요. FOMC에서 25bp나 동결로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요번 단기 모멘텀 구간이 조금 랠리가 조금 더 나온다면은 저는 한 2,450 정도 상단,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주식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지금 이 정도 상승하니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5,500계약까지 매도가 증가했다가 3,000계약 마감 때는 3,000계약으로 이제 매도가 축소됐죠. 한 2,500계약 환매수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10,000계약 이상 매도 나오고 그럴 때 보면은 매도 규모 축소되면 그 다음날 상승으로 이어졌고, 오히려 뭐 예전에도 보면은 또 뭐 대규모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나오다가 순매수가 좀 축소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락. 그거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뭐 종목 장세는 대응 가능하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제한적이나마 종목별에 대한 전략 두 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밤부터 3월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 목요일장에 반영이 되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양대 지수 지지력과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 상황 신기수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